여기까지 건드렸어요. 여기까지 건드려가지고 더 피곤하네.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고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는 A가 K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뭐지? 뭐지? 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네요. 근데 이처함수는 역함수가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잖아. 왜?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 영역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절반을 딱 나눠서 축이 있네요. 축이 2분의 9인가요? 그럼 축의 오른쪽만을 볼 것이냐 왼쪽만을 볼 것이냐는 정역이 결정해 준다 이겁니다. 정역을 보십시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a가 어디쯤 있어야 돼? 이런 데 있어야 돼. 이런 데. 그래야 그 오른쪽만 봤을 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축까지 내려와도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축이 왼쪽으로 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쫙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중간에 생긴단 말이지. 볼록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가로선을 봤을 때 교점이 2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A가 일단은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다. 서술형 쓸 때도 이거 써줘야 된다 얘들아. 서술형 쓸 때도 A의 범위를 처음부터 써주고 들어가야 된다. 됐시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만 볼 거야? A로 시작해서 요렇게 되는 요렇게 증가 함수를 볼 거예요. 자, 근데 정해진 영역을 우리가 우물정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x값이 2개가 아니라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을 그려줍니다. 다른 한쪽은요, y값이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를 그려줍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어디 쪽에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이 짝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어떤 그림이? 이 fx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해. 그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나와야 돼. 함수여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을까? 두 번째 게 맞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말이 간단해. 이렇게 해놔요. 요거냐 저거냐 이렇게. 근데 두 번째가 맞아요. 왜 두 번째가 맞을까요? 여기가 지금 공간이 떴죠. 들뜨면 된다 안 된다? 들뜨면 안 된다 얘가 들뜨면. 왜 들뜨면 안 돼? 공역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역에는. 그러니까 치역에는 없잖아요. 이 경우에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공역은 이미 b 이상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쭉이 공역이란 말이야. 그럼 치역도 여기서부터 가져야 돼? 여기서부터 가져야 돼? 여기서부터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한다. 뭐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조건 때문에. 울지 말고. 왜? 이거 얼굴 빨갛냐고? 괜찮니? 들뜨면 안 돼? 들뜨면 안 돼? 들뜨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안 돼. 이거 그냥 그려놓으세요. 둘 다 그려놓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들뜨면 안 되고 써놓으시면 돼요. 들뜨면 안 돼. 안 돼. 연애 안 되고 들뜨면 안 돼. 니네 그런 거 안 하냐? 크리스마스로 역사 내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삼기고 뭐 이런 거 안 하냐? 그런 애도 있던데. 못 사귀는 건데 좀. 니네 인셀이라는 단어를 아냐? 네? 인셀. 모르지? 나만 알아? 이상한데? 자, 아무튼 여기는 요 점을 지나가줘야 된다, 말아줘야 된다. 이게 너네 어떤 맥락에서 같이 외워두면 좋냐면 쌤 이런 문제 풀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거 있었나요? 네. 이때 1대1 대응 조건이 이 점하고 이 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거나 안 돼. 이 점하고 이 점 지나가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걸로 갔었잖아. 그래서 끝점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럼 이것도 끝점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A 콤마기. 그렇지. 끝점을 대입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일 때 y는 반드시 뭐여야 해? b여야 돼. 왜? 들뜨면 안 돼. 들뜨면 왜 안 돼?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니까. 따라서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b가 나와야 돼. 그래서 fa가 b여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서술형을 쓰실 때 요게 1단계야. 만약 서술형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요게 2단계입니다. 이 1단계와 2단계를 다 적어주시고요. 그림까지 그려놓으세요. 시간 많으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따라 후! F의 A가 뭐요? A제곱 빼기 9B 더하기 9A죠. 9A 더하기 13이죠. 이 값이 B가 돼야 된다. 따라서 B는 얘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A-B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B 자리에다가 얘를 갖다 다 집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13이라는 A에 관한 이차함수가 나오고요. 이차함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할 거 아닙니까? 무슨 값이 있을까요? 최대값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 K값도 물어보고 최대값도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알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죠? 뭐 최대값은 얼마? 12. A는 얼마? 5. 그렇죠. 그래서 얘가 K입니다. K라인 더하면 답은 17이 정답이고요. 됐나요? 이게 이제 약간 꼬아내면 어떤 것도 내는 줄 아니? 여기 이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보자. 여기가 A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자. 마이너스 3A라고 한번 해볼래? 예를 드는 거야. 자, 이거 건드리지 마. 이거 건드리지 말고. 자, 일로 와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이제 A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1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파 셔서 포메셔 파파 피포 파파 피포 사소소 사로 피피 푹푹 후?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A는 얼마? 3? 최대가 얼마? 이렇게까지 함정을 파는 학교가 있었어. 어디 학교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 맞았어? 틀렸어? 들리지 않아요.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저기. 뭐 여기까지 건드리는 학교가 있었어. 그지같이.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잖아. 3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죠? 사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건드려서 A 빼기 B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뭘 넣어야 돼? 2분의 9를 넣어야 돼. 2분의 9를 넣어야 돼. A 값의 최소값은 2분의 9니까 2분의 9를 넣어야지 된다는 것이요. 네,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겠어. 설마. 이건 아니야. 23번째는 기억이 나왔습니다. 23번째에 나왔어요.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유, 이거 했잖아. 수업 때 했잖아, 이거는. 야, 이거 쌤이 얼마나 강조했어. 치환, 환원, 아우, 진짜. 반성합니다. 자, 쌤이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네. 합이네. 그럼 그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2고 0이고 4야. 대충 그릴게. 이때 0이고 4고 4니까 하. 이거예요. 좌우 대칭인 도형입니까? 아닙니까? 좌우 대칭인 도형이죠. 그럼 또 쌤 뭐 할 것 같아? 합4 이거 할 거 아니야? 할 거예요. 좀 기다려요. 자, 일단은 fx, fx 똑같으니까 자, 뭐가 더 올라야 된다? 합성함수는 치환하는 똑같아요. fx 뭐가 된다? t로 치환한다. 나중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왼쪽 FT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FT에 일단은 fx를 t로 치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ft는 t다. 왜 이렇게 급하니? 이 자식. 이런 거를 써줘야 돼, 서술형에도. 뭐로 치환한다라는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치환한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fx를 t로 치환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y라는 함수라고 놓고 이 실근은 뭐가 같다고 했어요? 두 함수의 교점 뭐가 같다고 했죠? 두 함수 교점 같다고 했죠. 또 어떤 함수를 그려야 돼? ft 여기 그려져 있네요.
이제 y는 t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 교점이 어디랑? 여기랑. 교점이 여기랑 나온다는 거지. 얘는 확실히 얼마예요? 4. 얘는 모르니까 알파예요. 근데 Y는 T인데 네. Y는 T가 점프맨이 나오는 거예요. 네. t축이니까요. ft. t축이니까 ty. 야, 이 변화 무쌍해.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 맞아, 지금 예준이도 맞는 말이야. 저렇게 하는 게. 왜냐면 수영 아까 그려놓은 거 fx 수영이에요. 근데 언제 또 t로 바뀌었어요? 그때 막 바뀌어. 여기가 ft로 바뀌어 있잖아 이미. 그럼 x에다 뭘 넣은 거야 이미? T요. t를 넣은 거니까 여기 x축 t로 바꿔줘야 돼. 그럼 t하고 y가 같다는 얘기는 이직선이인 거지. t랑 y랑 같으려면 1, 2, 3, 4,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함수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문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에 들어갈 숫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주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자주 헷갈리십시오. 문제 많이 풀어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들아, 수학은 정말로 기술이야, 기술.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이런 기술을 잘 써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치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치환을 해야 될까? 왜? 이런 걸 막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왜 저걸 치환해서 선생님이 풀려고 하지? 그냥 풀면 안 되나? 그냥 한번 풀어봐, 제가. 얼마나 고달픈지. 어? 부처가 얼마나 그 고행을 통해가지고 까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빼빼 말라가지고 밥도 안 먹고. 어? 그러니까 그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잖아. 니네는 고통 없이 그냥 내름대로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있다고. 고통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어? 성적은 피, 땀, 눈물로 만드는 거야. 노래 불러줘? 생각나지 갑자기. 피, 땀, 자, 그래서 이 스틱값은 뭐가 나와요? t는 알파라는 값 또는 t는 4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환원을 해봅시다. 그럼 t는 뭐였을까? 요 fx는 알파 또는 fx는 4가 되겠군요.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있는 거가 아니라 모든 식을 함으로써 x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하나는 4가 나왔으니까 4로 이렇게 거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확실히 0이고 4니까 두 분의 합은 얼마? 0하고 4니까 여기서 4하고 얘는 알파잖아요. 근데 알파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었냐면 0과 이 사이 정도 있었어요. 알파를 그려봐라. 그럼 이 정도로 그릴 거예요. 그죠? 근데 만나는 이 교점이랑 이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얘는 알파지. 얘는 얼마인지 몰라. 베타지. 근데 따다다다 알파 따다다 베타 대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따다다다 얘가 2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나? 4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대칭이야. 그래서 얘가 또 합이 그냥 4라는 거야. 답이 8인 거야. 따다다다다. 아우 진짜 못 알아듣니.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알파는 베타는 여기가 2만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절반은 얼마? 2일 거 아니야. 2니까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나온다고. 따다다다다다 이거 하면 그냥 절반 구수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왜 그렸냐면 좌우가 대칭인 도형임을 보여주려고 그림을 그렸었고요. 만약에 좌우가 대칭인 도형이 아니면 어떡하죠? 일일이 식으로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20번대로 가보도록 하지요. 25번? 한번 다 풀어서 맞췄다 이거지. 일단 개별로 질문해. 시험지 내가 오늘 아주 타이트하게 검사하고 버립니다. 우리 집에 못 가? 예전에 한번 내 10시 반까지 남은 적 있었지? 이따가 저기 쉬는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해. 과제 안 돼 있거나 시험지 안 끝났다라고 지금 전화해. 11시에 간다고. 무슨 좀 끝나고 수만이 가는 어? 수만이. 어? 왜 그걸 왜 가 거기를? 저 거기서 내가 대신 해줄게. 수만이 대신 내가 해줄게. 저 거기서 영어 숙제 들고 가야 돼요. 그럼 갔다 와. 12시까지 기다릴게. 자, 갑니다. 자, 25번 갑니다. 25번. 자, 이거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만 답을 서술하시오. 자,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를 이용한다? y는 x 요거를 이용한다.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까지 그려줘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y는 x 대칭이 되므로 교점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자, 다시 한번.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 조건이 있으니까 좀 적어 놓을래? 단 증가함수일 때만이야. 꼭 적어 놔라. 28번은 이걸 거부해. 28번이.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얘는 증가함수입니까? 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 빨간색 밑줄. 우리는 1의 오른쪽만을 바라볼 거야. 그런데 축이 어디 있어? 1,K네. 점을 하나 찍어요. 1, K입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오른쪽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냥 이게 다예요.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면 안 돼요. 이차함수 다 그려놓으면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고 있죠? 정역과 공역의 양 끝을 건드려주고 있죠?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K가 얼마일까요? 라는 거예요. K가 얼마일까요? 그럼 만약에 K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자. 1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됐니? 그러면 얘 역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그냥 y는 x만 그리라고. y는 x 1,1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겠지. 자, 내가 y는 x만 딱 그려놨어. 그럼 이제 판단하는 거야. 둘의 교점이 있어 없어? 그러면 함수랑 역함수 교점이 없는 거야. 뭐라고?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역함수 안 그렸단 말이야. 함수랑 x만 그려놨다고. y는 x. 근데 교점이 없지? 선생님 뭐라고 단정해버렸어?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겠다. 네 대칭을 이해하니 못하니? 대칭 좀 그릴 수 있니? 자, 그러면 요 곡선을 이 직선에 대칭되게 한번 내가 그려볼게. 자,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림 잘 눈여겨봐. 됐니? 안 그려도 돼. 그리지 마. 그리지 마. 그리지 마. 그리지 마. 그리지 마. 그냥 느껴. 이거 없었을 때를 느끼는 거야. 없었을 때, 어차피 이거에 대해 대칭되게 그릴 거니까 어차피 교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K가 1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은 고정되어 있고 이 이차함수의 이 꼭지점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k값에 따라서 k값이 커지면 올라가고 k값이 안 내려올 거 아니야. 걔네를 움직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제일 높이 올라간 거고 얘는 좀 내려온 거죠. 얘는 좀 더 내려왔죠. 하나 더 올릴까? 더 내려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요, 얘는 아니죠. 얘죠. 두 개잖아요. 하나, 둘. 역함수 그릴 필요가 없어. 얘는 몇 개입니까? 딱 하나죠.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교점 몇 개입니까? 보세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하. 뭐 할 때부터? 접할 때부터 시점을 지날 때까지다. 접시다. 네. 무리함수 됐나요? 접시. 접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직선과 이차함수에 위치한 게 직선과 무리함수에 위치한 게는 다 접시로 푸는 거예요. 접할 때와 발점을 지날 때. 시점을 지날 때. 시발점 지날 때. 시발점! 야! 이렇게 다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시점은 아까 전에 쉽잖아요. 이거는 얼마였어요? 1,1입니다. 여기가 여기 1이었으니까 여기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1,1. 됐나요? 접하는 거는 판별식 영인다를 사용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F의 1이 되는 경우니까 이거 적어볼까요? 시점 정할 때 이거니까 자 K가 1인 경우고요. 자 2번 접할 때는요 누구랑 누구랑 접한다? 역함수를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다가 X라는 함수와 접한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직선과 접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판별식 영인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고요. 3K고요. 마이너스 3X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5X 1 더하기 3K가 제로인데요. 판별식 쓰시면요. 2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K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K 값은 12분의 21 4분의 7이다. 따라서 4분의 7일 때 딱 접하는 거고요. 1일 때 한 점 여기서 시점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1과 4분의 7 사이에 존재한다. 접할 때는 등호 넣으면 안 돼요. 교점이 하나니까요. 접하는 건 교점이 하나야 얘들아. 시점을 지날 때는 교점이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시점을 지날 때는 교점이 2개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하니까요. 대표 문제니까 집에 가서 꼭 2번 이상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찍은 사람 찍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머리 좀 주고. 역함수를 안 구하는 게 잘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면 바보야 바보. 역함수 안 구해야 돼. 네, 근데 저거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저는 X다 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나오잖아요. 조건이 있죠. 어디에? 조건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지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잖아. 4분의 7도 7보다 작다밖에 안 나올걸? 0보다 크다 하면 맞지? 쌤이 그 무리함수 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무리함수도 판별식만 가지고 표현해서 안 된다. 접할 때는 판별식이 되지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날 때, 만약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어떻게 풀 거야? 자, 이 말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건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봐봐. 판별식으로 풀었다는 얘기는 2차 함수를 온전하게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접할 때보다 올라가면 작으면 된다 이렇게. 그럼 무조건 두 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쪽에 없던 부분이 살아나는 거야. 이쪽 부분이. 뭔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일 때 판별식을 쓴다는 거는 이거야, 그냥 무조건 다. 근데 지금은 이거란 말이야, 반쪽이란 말이야. 반쪽이란 말이야. 그게 좀 이해가 되니? 그 무리함수 때도 저렇게 나오거든. 그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얘들아.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판별식 쓰려면 양변 제곱하거든. 그럼 지연이 같은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어. 양변을 제곱하면 이제 몇 차 방정식이 돼버려? 2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무리함수라면. 그럼 그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머지 반쪽, 죽어있던 반쪽이 살아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부활시켰어 너는. 지금 이 죽어있던 얘를 부활시켰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접시를 따져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허.
26번은 간단합니다. 빨리 하고서 끝낼게요. 26번은. 자,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혹시 못 풀었던 친구들은 자,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자, 요거는 그냥 0 빨리 그려. 0.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역함수 얘기 나오지? 그러면 yx를 빨리 그려. 자,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0을 찍어. 0을 찍으면 5야. 그럼 대충 5라고 써,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0의 오른쪽은 위에 거 그려야 되잖아. 기울기 2분의 1이지. 얘보다 기울기 커, 작지? 이렇게 그렸어. 끝. 그 다음, 왼쪽 그릴 때 2분의 3이지. 기울기 얘보다 크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끝이야. 끝. 됐니?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선생님 어떻게 찾아요? 그 점하고 그 점은 이렇게 찾는 거야. 2분의 1x 더하기 5에다가 x랑 갖다 놓으면 돼. 2분의 3x 더하기 5에다가 x랑 갖다 이렇게 놓으면 돼. x를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거야. x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x가 얼마야? 10 나와요. 그래서 10,10이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0 나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야.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역함수 그릴게. 여기가 0,0일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쭉 이렇게 치 있는데 여기에 대칭점이 여기 치 있을 거야. 0,0 이렇게.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다. 항상 이 모양이다 얘들아. 역함수에서 직선 두 개 잘라져 있을 때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면 항상 이런 모양이야. 그럼 계산하실 때는 방패를 떠올리면 돼요. 이렇게 90도예요. 무조건 90도. 그리고 여기가 5지. 여기가 5지. 이게 5루트 2야 얘들아. 그냥 이렇게 외워. 루트 2만 곱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10이지. 여기 10이지. 그러면 10루트일까? 20루트일까? 20루트 2야 그냥. 20루트. 그냥 외워. 이렇게. 왜요 선생님?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1대1대 루트 2의 삼각비를 쓰는 게 제일 빨라. 요 길이가 얼마야? 5니까 5루트 2. 이 길이가 얼마야? 20이니까 20루트 2.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지? 둘을 곱하고 이거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이걸 틀리고 있으면은 이거 공부 안 하는 거야. 다음번에 꼭 맞춰라. 27번, 아, 이 번호 아까 잘 풀더만, 27번. 야, 줍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개로 잘라놨죠?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쌤은 무조건 이거 하나 그랬잖아. 마이너스 1. 이거 얼마야? 3.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왼쪽이면 저기다 넣으면 되잖아. 기울기 1인 함수야. 그럼 마이너스 2에요, 여기. 이런 거 안 해놓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해놔, 해놔. 해놓죠? 기본이야, 기본. 3쪽보다. 맨 위에 거 6이잖아. 6이잖아, 6. 기울기. 이거 안 그려져 있다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쌤 아까 칭찬한 친구 한 명 있어요, 이거. 아주 이쁘게 딱 그려놨더라고. 딱 그려놨더라고. 그러면서 구멍이 지금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여기 등호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응이 있습니까? 역함수 존재할 때 있으니까요. 그지? 그럼 1대1 대응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려졌는데 우리는 관찰 대상이 이제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관찰 대상이니까 여기 안에서만 노는 거라고. 근데 fx가 몇 차 함수라고 딱 처음부터 줬어? 1차 함수. 직선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와 반대로 연결되는 거 또 하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 또 하나.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돼요? 돼요? 등호를 가지고 돌아봅시다. 이제 풀 줄 알겠죠 이제? 그럼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돼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봐봐. 여기까지 한번 기억해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는 등호가 요렇게 있다. 자, 큰 문제 없지? 등호 하나를 여기 있던 등호 하나를 여기다 넣었어. 그때도 둘 다 되니? 확인해봐.
쌤이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너무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등호의 유무에 따라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줄 아는 능력, 따지는 거, 비교하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원래 문제는 둘 다 등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여기 칠하고 여기 칠했을 때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을 하나고요, 세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입니다. 파란색으로 여기 칠하고 여기를 칠했을 때도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하나,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맞아요. 그렇네. 등호를 하나를 3쪽에다가 갖다 주면 말이죠. 이거는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3이 구멍이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 채워져 있잖아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 그럼 이쪽에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문제 발생. 삐뽀 삐뽀 삐뽀. 문제 발생. 삐뽀 삐뽀 삐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다 하나인데 가로선을 긋는 순간 교점이 여기서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1대1 조건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등호 하나 때문에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됐니? 오케이.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서. 그럼 1번 빨갱이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고 3,6을 fx가 지난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파랭이일 때는 색깔 얘기도 진짜 너무 우리나라 이상해. 색깔 얘기를 못해. 빨갱이, 파랭이 얘기 못해? 쌤 발음 빨리 갱이셨잖아요. 어? 빨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빨강이. 빨강색을 가지고 있는 무엇? 빨강이. 이제 두 가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쌤은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예. 전혀 정치적으로 운동만 있으니까 쌤. 중도지 몰라. 야, 그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 또 그 국힘이 뭐 한 30%, 민주당이 한 30% 나오고 나머지 40%는 다 없어. 중도야, 중도. 다 선택을 딱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가 쟤는 괜찮아 보인다고 찍는 거지. 니네 언제 선거하냐? 다음번 대통령부터 내 선거하겠다 그지? 다음 대통령 잘 뽑아라잉? 다음은 이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임이 돼? 안 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 그거 법을 바꿔도 이 대통령부터는 안 돼. 뭐 다음 대통령. 어차피 안 돼. 아니다. 자, 그래서 fx가 1차함수로 했으니까 fx를 우리는 뭐라고 놓고 시작해볼까요? ax 더하기 b라고 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걸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요. 3a 더하기 6b는 3a 더하기 b는 6. 연립해서 풀면 a가 2 나오고요. b가 2 나오네요. 아니죠? 4a, a는 2고요. b가 0 나오네요. 따라서 fx는 뭡니까? 2x가 되겠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6이 나오고요.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요.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fx가 두 개가 나오겠고요. f의 p가 5가 되도록 하는, p가 5가 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분의 5라는 답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답 둘 더해서 바로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좋은 문제네. 정형고. 자, 28번 가겠습니다. 28번 이제 별표 쳐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잘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찔싹 찍고 빨리. 뭐 이해됐어? 쭈꾸? 쭈꾸미? 대방 어떤 흐름인지 알았어요. 흐름만? 제가 다시 풀어보세요. 자,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뭐야? 야! 뭐 한 거야? 손가락이. 가연아, 괜찮니? 물 떠올래? 괜찮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 하고 싶시다. 자, 일단 저건 개념 정리가 조금 필요하니까요. 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은 우리는 Y는 X를 이용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조건이 있습니다. 단 fx는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 교점이 y가 x 상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곳에 y는 x 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발레로, 그 예제로 여러분들은 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함수죠.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생깁니까? 역함수도 얘죠. 그럼 함수랑 역함수랑 같죠, 얘. 그럼 교점이 다 교점이잖아요. 그럼 교점 중에 하나는 1,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1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1이 있습니까? 1,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항상 y는 x라는 직선에 생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야, 이제는. 그냥 이걸 가지고 문제는 대다수를 풀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보자라는 거죠. 자, 심지어는 감소함수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무리함수인데 이렇게 갑니다. 무리함수인데 이거 역함수 그렸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갑니다. 이 그림 한번 그려볼래? 이 그림은 천재인데 이거 잘 그려봐요. 기가 막혀. 교점이 여기 저기 거기에 생기더라 이거예요. 교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무리함수 그래프 하나 그렸을 뿐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y는 x라는 직선상에만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얘네 둘의 교점이 교점의 x 좌표가 1과 2이다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1번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2다라는 말의 속뜻은 1,1과 2,2가 교점일 수 있다. 이 말도 되고 다른 말은 1,2와 2,1이 교점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갑시다. 다시 어떤 함수랑 어떤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두 개를 던져주세요. 하나면 무조건 얘기했지. 하나면 무조건 y는 x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줬어. 응? 두 개를 줬어. 그러면은 그 둘 다 y는 x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증가함수 있으면 그치? 근데 다른 말은 뭐냐? 다른 말은 크로스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28번 맞췄고요. 이걸 이해를 못했던 친구들은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처럼 푼 친구들을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다 읽었다라고 보고요. 어렵습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다에 지금 여기 a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a가 0이면 1차 함수로 바뀌어요. 둘 다 0이면은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쭉 읽어보시면 역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확실하게 C는 0이면 안 되고요. C는 0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만약에 A가 0이면 B는 0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점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 3개. 3개. 그래서 선생님이 말이야 교점 얘기가 나오면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얘기가 나오면 y는 x를 크게 시작하고 있어. 그럼 1이 한 이쯤 있을 것이야. 3은 한 요쯤 있겠지. 그럼 요점하고 요점을 교점으로 지나가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됐을 테니까 아마 교점은 여기 있을 거야. 나도 다 잘 풀지.
그러면 2점하고 2점을 지나간다고? 2점을 지나가고 2점만 지나가야 돼. 무수히 많은 점을 지나가면 안 돼. 2점만 지나가야 돼. 그럼 만약에 A가 0이라면 1차 함수잖아. 그러면 이 2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얘네? 그럼 교점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A는 0은 아니겠구나.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2점하고 2점을 다 지나가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면서 2차 함수의 반쪽의 부분 집합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쌤 얘기. 그럼 얘를 때 함수를 만족하지 않잖아. 이렇게 그려도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의 모양은 어떨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있는 2차 함수는 뭐 이런 거겠네. 이런 거겠네요. 그러면 2차 함수와 y는 x의 교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역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교점 두 개 나오니까 여기는 괜찮네. 1의 오른쪽은 2차 함수 완성됐네. 좌측 1보다 작은 쪽에 직선이 나왔어. 근데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근데 이 노란색이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증가 상태잖아. 그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는 뭐 하고 있어? 얘도 증가해야 된다고. 증가. 그럼 이렇게 증가해야만니, 이렇게 증가해야만니, 이렇게 증가해야만니, 뭐가 많니? 뭐 얘든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점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5요.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 빨간 선밖에 없잖아. 그럼 되니? 안 되잖아. 왜? 교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교점이란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 나는 1,1을 지난다, 3,3을 지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라고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에?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정영, 얘가 이 선생님 누구야? 야, 천재. 쌤, 거의 천재. 이러고서 애들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던지는 거지. 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떠올리십시오. 이쪽 오세요. 그렇지. 뭐뭐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고3 수능에 29번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29번.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돼. 무리함수를 그려야 돼요. 아니, 일단 보자. 일단 봐봐. 그럼 일단 이런 얘기지. 1,1, 3,3, 5,5를 지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니까 뭔가 바뀌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게 1과 3이면 1,3, 3,1을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또는 마이너스 5랑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5, 1, 1, 마이너스 5. 아무튼 조합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1, 3, 3,1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아니면 1,1을 내비두고 마이너스 5, 3, 3, 마이너스 이럴 가능성도 있다니. 마지막으로 하나, 그죠? 3,3은 내비두고 마이너스 5, 1, 1,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점만 찍어볼게. 1,3이면 한 이쯤에 있고 3,1이면 한 이쯤에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이 점을 세 개를 다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1대1 조건을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네, 틀렸습니다. 아니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1,1을 주고요. 1,1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한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5, 3이 정도 있고 상태가 어때요? 1대1하면 조건을 만족하죠? 얘가 맞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1한 이쯤 있을 거고요. 1,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겠죠? 3, 4면 이 정도 있겠죠?
그럼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방법론이에요. 이제는 세 개가 다 y는 x 위에 없다면 두 개가 꺾여야 되는데 그 꺾일 때에도 1대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꺾여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밖에는 없다. 그래서 1,1을 지나가고 3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와 3을 지나가는 함수가 있다면 걔네들의 역함수는 저와 같이 맞춰지면서 교점은 3개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 다 써니 좀 지워야 되겠다. 이거 계산해줘야 되거든. 빨리 써라 이거.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더라. 지훈아 빨리 지워요. 지워야 되지. 다 썼어요? 지웁니다. 네. 지웁니다. 네. 자, 그래. 이제 얘가 마이너스 5고요. 1이 한 2쯤이다 치고 3이 여기다 치고 마이너스 5가 여기 얘가 이 정도 잡으면 될까요? 1 3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 때 이 점과 이 점과 이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의 오른쪽은 2차 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을 그려야 되기 연결해 주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되죠. 얘는 2차 함수를 그려줬어. 1의 왼쪽은 직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여기가 y는 x거든요. 이게 y는 x예요. 그러면 역함수는요 여기서 이렇게 역함수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 대한 역함수는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그래프로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점이 딱 몇 개 나온다는 사실,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는 사실 알게 됐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 하나는 y는 x 위에 있고 나머지는 짝을 이루어지면서 y는 x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넣으면 돼요. 자, 두 번째 1,1 넣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1, c 더하기 d도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3 넣을게요. 마이너스 5는 저쪽에다 넣어야 되니까 저기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5c 더하기 b가 3이고요. 3은 얘죠. 3은 위에다 넣어야 되죠. 2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생각보다 연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립하시면은 답이 뭐더라? a가 얼마더라? 하시면 돼요. a가 어디다 적어놨니 민서가? 아 진짜 어디다 적었어?